조승사자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한결의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두창 구속영장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게 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구속영장은 총 60여 쪽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주 두창이가 다시 입학할 것 같은데 관련해 특검팀의 전략과 차후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특검에서의 포인트기도 하지만 기자들도 특검의 손가락 방향을 보고 움직이잖아. 다음 타겟이 누구다. 누구를 잡으러 가겠다. 요거를 이제 예측하고 미리 취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제보랑 맞아떨어지는데 최근에 모 매체에서 이제 취재하고 있는 쪽이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들. 행정관 출신들. 왜냐면 저희도 그 방송을 2년 넘게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부만큼 대통령실 행정관급이 유명한 정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웬만해가지고는 행정관급의 인사들이 언론 지명에 직접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보통 비서관급은 돼야 예. 언론에서 이름을 실명으로 이제 거론하는 수준이 되는 건데 이 정권은 유독 행정관들 예를 들면 동해 황 사장의 아들 황종호 씨 이런 사람들 송파에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김상용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의 최다 출연 행정관 강기훈 행정관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뭐냐 특히 극우 유튜버들. 예전에 강기훈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한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들여다본다. 그럼 뭘 추적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를 관리한다는 게 단체방 만들고 오늘도 화이팅 이런 거 아니죠? 갑자기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돈도 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려고 하겠죠. 이게 굉장히 다른 방향이에요. 네. 이 정권은 기존의 보수 정권들하고도 색깔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보통 그런 역할을 뭐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로 시민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MB 때 그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시발단 키워가지고 댓글단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시민단체를 중간 다리로 거쳐서 이제 했었던 작업들인데 얘네들은 사실상 극우 유튜버랑 직거래를 한 게 몇 번 드러났던 정권이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수석급 비서관들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유튜버에 출연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센스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주로 젊은 행정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특검이 있고. 네, 공감합니다. 조 특검이 파격적으로 외환죄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혹여 아주 만약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계속 외환죄로 윤석열을 소환조사해서 조리돌림하다가 구속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판했었던 쪼개기 소환, 구속영장 이걸 조 특검이 하려는 것 같고 해당 부분은 조이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두려운 존재입니다. 검찰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조은석 특검이 잘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검찰이 매우 두렵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체시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